안녕하세요. 53세 전업주부 유튜버 써니입니다. 나가 살던 첫째 딸이 다시 집으로 돌아오기로 하면서 드레스룸이었던 방을 첫째 딸이 사용하기로 했어요. 남편이 쉬는 날까지 기다리기 싫어서 저 혼자 시스템 행거를 분해해 보기로 했습니다. 남편은 다칠 수 있으니까 절대 혼자 하지 말라고 했었는데요. 제가 미리 분해를 해서 아래층에 옮겨 놓으면 남편은 설치만 하면 되니까 일이 금방 끝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딸들 옷을 모두 꺼내고 조심스럽게 하나하나 시스템 행거를 분해하기 시작했답니다. 시스템 행거를 분해하면서 제일 난관은 서랍장이었어요. 잘못해서 떨어지면 가구가 망가질 수도 있고 그보다 제가 다칠 수도 있기 때문이죠. 일단 서랍부터 빼야 하는데 일반 서랍이 아닌 레일 서랍이라서 그냥 뺄 수가 없더라고요. 유튜브에 레일 서랍 빼는 법이라고 검색해서 방법을 알아냈답니다. 먼저 서랍이 더 이상 빠지지 않을 때까지 빼냅니다. 왼쪽과 오른쪽 레일 끝부분을 보면 플라스틱이 있거든요. 왼쪽의 플라스틱은 손가락으로 올리고 동시에 오른쪽 플라스틱은 손가락으로 내리면서 서랍을 잡아당기면 서랍이 쏙 빠져 나옵니다. 이 서랍장이 활용도가 낮았기 때문에 새롭게 조립할 때는 서랍장을 넣지 않기로 했어요. 이 시스템 행거를 사용한 지도 10년이 지났는데 왜 그동안은 다르게 조립해도 된다는 생각을 못했을까요? 사람의 고정관념이라는 것이 참 무섭구나 하는 걸 느꼈답니다. 아래층으로 딸들의 드레스룸을 옮기면서 코트류는 한 칸에 모두 넣기로 하고 그 외 각자의 옷을 걸 수 있도록 딸들이 시스템 행거의 짧은 윗칸과 긴 아래칸을 세트로 한 줄씩을 각각 사용하기로 했어요. 그 공간이 부족하면 옷이 너무 많은 거라는 걸 인지하기가 쉬울 거라고 생각해요. 남편이 퇴근해서 오기 전까지 부지런히 분해하고 하나씩 아래층으로 옮겼습니다. 판 하나가 무거워서 2개씩 들기도 버겁더라고요. 제가 1, 2층을 몇 번 왕복했을까요? 마음먹은 건 해야만 하는 성격이라서 남편 퇴근 전까지 모두 내려놓는데 성공했답니다. 이렇게 마음먹은 일을 하던 중에 식사 때가 되면 무엇을 해먹기도 귀찮곤 합니다. 간단하게 먹을 국리 끝에 해먹었던 레시피들을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떡국이 먹고 싶은데 탄수화물을 적게 먹고 싶을 때면 시판 사골 국물에 표고버섯 조금, 떡국떡 조금, 계란을 풀어 넣고 끓이다가 건조 매생이를 넣고 잘 저어줍니다. 다 끓인 떡국 국물을 연두부가 담긴 그릇에 부어주면 국물이 살짝 식기 때문에 적당한 온도의 연두부 떡국을 맛있게 먹을 수 있습니다. 또 혼자서 고기, 계란, 채소를 구워 먹을 수도 있고요. 시판 사골 국물에 팽이버섯 한 봉지, 계란 2개, 연두부, 매생이를 넣고 끓이면 순한 맛 순두부찌개처럼 먹을 수도 있답니다. 컬리플라워 라이스에 냉동 모듬 채소를 넣고 얼려놓은 브로콜리를 넣습니다. 닭가슴살 스테이크를 해동시켜 큐브 모양으로 잘라 넣습니다. 아보카도 오일 조금, 양파가루 조금, 마늘 소금 조금 넣고 볶아줍니다. 어느 정도 익었을 때 브로콜리를 잘게 잘라주는데요. 익지 않은 생 브로콜리를 잘게 자르려면 브로콜리가 가루처럼 부서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 큼직하게 썰어서 냉동시키고 요리할 때 잘게 잘라줍니다. 그러면 낭비되는 부분 없이 브로콜리를 모두 먹을 수 있답니다. 또 성인이 되었음에도 여전히 브로콜리를 싫어하는 딸들도 잘게 자른 브로콜리는 잘 먹더라고요. 거의 볶아진 재료들에 강황가루를 아주 조금만 넣으면 컬리플라워 볶음밥의 색도 예뻐지지만 약간 카레 맛도 나면서 더 맛있어집니다.
잘 볶아주다가 거기에 적당량의 계란을 넣어서 또 볶아주면 컬리플라워 카레밥이 완성된답니다. 후추 좋아하는 저는 마지막에 통후추를 갈아 듬뿍 뿌려주고요. 볶음깨도 적당량 뿌려 고소함을 더합니다. 마지막으로 슬라이스 치즈 한 장 얹으면 아주 맛있게 먹을 수 있답니다. 다이어트 식단 중에도 가끔 먹는 소스가 있는데요. 바로 A1 스테이크 소스와 타바스코 오리지널 소스예요. 원하는 대로 골라 먹지만 좀 더 마음 놓고 먹는 건 타바스코 소스랍니다. 다이어트 식단을 하면서 반찬을 거의 먹지 않고 있어요. 김치를 포함해 거의 모든 반찬엔 당 성분이 들어가잖아요. 제가 설탕 없는 파김치를 만들어 먹기도 했는데 쪽파 가격이 너무 비싸서 당분간은 파김치를 만들지 않기로 했답니다. 가족들에겐 예전에 구입하던 사이트에서 배추김치를 주문해주고 있어요. 파김치처럼 고기식 할 때 먹으면 좋을 만한 반찬이 뭐가 있을지 한참을 알아보다가 사워 크라우트라는 독일식 양배추 김치를 알게 되었습니다. 양배추는 생으로 먹어야만 영양소가 파괴되지 않는다는 얘기를 들었었는데 이 사워 크라우트라는 독일식 김치를 만들면 양배추를 생으로 많이 먹을 수 있다더라고요. 재료도 양배추와 천일염만 있으면 되고요. 방법은 간단한데 쉽지는 않았어요. 먼저 양배추를 손질해서 무게를 잽니다. 양배추 250g당 천일염 5g이 필요해요. 양배추 무게가 1kg일 때 20g의 천일염이 필요한 거죠. 전 양배추 2통을 해서 양배추 무게가 1.75kg이었기 때문에 천일염 35g을 사용했습니다. 양배추를 적당한 두께로 썰어서 잘 씻어준 다음 물기를 빼줍니다. 양배추에 소금을 섞어주고 30분 정도 그냥 둡니다. 그 다음이 이제 노동력이 필요하더라고요. 양배추 1kg일 때 10분 정도 주물러 주라고 해서 전 1.75kg이라서 20분 좀 안 되게 문질러 줬는데요. 이게 양배추의 수분을 빼내는 게 목적이라고 합니다. 전 그렇게 많이 주물렀음에도 수분이 얼마 빠져나오지 않았어요. 사우어크라우트 만들 때 실패하지 않는 방법 중 가장 중요한 것이 병이나 그릇에 담았을 때 양배추가 소금물보다 아래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더라고요. 그렇게 주물렀음에도 양배추에서 물이 얼마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전 물 1리터에 소금 20g을 넣어 끓인 다음 식혀서 병에 추가로 부어 주었답니다. 양배추 겉잎으로 공기가 직접 닿지 않도록 덮어주는 것도 잊지 않았고요. 많은 분들이 일주일 이상 실온에 두었다가 먹으라고 하더군요. 그러면 신 백김치 맛이 난대요. 저나 가족들은 신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3일이 지나서 먹어봤거든요. 약간 시큼한데 아직은 발효가 덜 된 맛이었어요. 4일 내지 5일 지나서 먹으면 딱 맛있을 것 같았습니다. 가족들이 먹어보고 남긴 후기는 고기랑 먹으니까 진짜 맛있다 였어요. 남편이 퇴근해서 새로운 드레스룸에 시스템 행거를 설치했답니다. 옷들까지 다 정리하고 나니 너무 깔끔해져서 가족들 모두 몸은 힘들지만 기분은 좋았어요. 아직은 봄이 아닌데 이렇게 방의 역할을 바꾸면서 가구들을 옮기다 보니 마치 봄맞이 집안 정리를 한 듯 설레었네요. 앞으로도 이렇게 설레는 일에 집중할 땐 식사는 최대한 간단하게 준비하려고요. 해바라기 여러분 댁의 초간단 메뉴도 문득 궁금해집니다.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 저는 써니네TV의 써니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